저보다도 더 어린 젊은 의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치원 3법 이와 관련해서 여론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본인이 소신대로 의견을 내고 그것을 조정해서 그 법안을 내서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는 네. 정말 그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언제나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박용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용진입니다. 의원님. 네. 이용주 의원님께서 네. 박용진 의원님을 칭찬을 해주셔서 저희가 예. 칭찬 메시지 전달드리러 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칭찬 트로피입니다. 받아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학교 다닐 때부터 하니까 이거 상 받는 건 다 좋은데. 예, 이용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이 칭찬과 상패에 감사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정 의원님 잘 계셨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 3법 어디서 그런 배짱과 두둑한 실력들이 나와 있는지 존경스럽습니다. 이번에 제가 칭찬 릴레이 다음 타자로 우리 박영정 의원님 추천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국회의원, 좋은 의정활동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박용진 의원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교내에서 선생님들을 위한 시위를 주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 얘기인데요. 1989년에 다양한 사회적인 어떤 잘못된 관행과 간섭이 교육 과정을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는데 참 용감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나서주셨어요. 그래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을 설립했는데 전교조 위원장도 하셨고 민주노총 위원장도 하셨던 이수호 선생님이신데 저희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저한테는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고 그래서 친구들과 작전 모의를 했죠. 그래서 이거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목소리를 내는 거다.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냈는데 우리도 선생님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자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교육부와 노태우 정부를 이렇게 약간 긴장시켰던 효과가 나서요. 하마터면 학교 잘릴 뻔했습니다. 예. 그런데 해야 할 이야기, 내야 할 목소리를 그때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용기 내줬던 친구들 지금도 만나서 늘 즐겁고 건강하게 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할 말은 하는 기질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지금도 이렇게 자꾸 나서는구나. 그 성격하고 스타일은 크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나대는 게 자꾸 낄 때, 안 낄 때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요구받을 때 과감하게 용기 내서 하는 그런 사람이고자 합니다. 국회 입성하셔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각오로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하고 계십니다. 성과를 좀 듣고 싶어요. 2016년에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의 제작 결함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한 3, 4년 동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고요. 그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강제 리콜을 받았고 또 자발적 리콜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했고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2017년에는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이건희 차명 계좌에 대해서 금융실명법상에 과세 규정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제가 했고 그 덕분에 1192억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여서 금융 질서를 바로 잡았고 그리고 사회 정의를 바로 잡은 뿐만이 아니라 짭짤하게 우리 국고도 이렇게 채웠다는 말씀 드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들여다보니까 교육계에도 참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가 사학비리, 두 번째가 연구비리, 세 번째가 유치원 비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 그동안 있었던 유치원의 회계감사 등을 다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건 사립 유치원들에 대한 회계감사가 대한민국 역사상 반도 하지 않았다. 나머지 유치원은 손도 대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가 확인이 됐어도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렇게 황당한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매해마다 2조에 가까운 우리 국민의 혈세가 거기 투입되는데요.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의 그 교육비를 거기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법안을 내놓고 1년 넘도록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가 무산돼서 통과 안 되고 필리버스터로 또 발목이 잡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집에 가서 울었어요.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위로를 하는데 위로의 술 한 잔을 둘이 나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뭐 이른바 캔디 정신이죠. 울면은 바보야, 웃어라 캔디야 하듯이 외로워도 슬퍼도 외면받지 않도록 저라도 끝까지 이 문제 챙기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역구가 강북구을. 예, 그렇습니다. 네. 지역구로 치면 미아동, 삼양동, 송천동, 송중동, 번삼동, 삼각산동 6개 동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지역에서 가장 신경 쓰고 계신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지역이 서울에서 막내 구예요. 강북구가. 그러니까 가장 늦게 분구가 됐는데요.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적어요. 그 땅의 한 70%, 75% 정도가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하나 건물을 하나 세우려고 해도 건물 하나 세울 수 있는 틈이 별로 없고요. 복지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 청소년 시설 가져오기도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기존 공공시설의 복합 기능 건물로 전환하는 거, 그리고 문화, 그리고 체육,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 더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이 녹화가요. 네, 인터뷰 릴레이 칭찬 20대 국회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인공이 되셨어요. 예, 예. 이제 잠시 칭찬을 멈추고 다음 국회 21대 국회에서 다시 칭찬을 이어갈 텐데 의원님에게도 좀 의미가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그러게요. 이게 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지금 처음 들었는데, 이게 앞다퉈서 서로 칭찬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마지막이라도 턱걸이를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고, 이용주 의원님에게 특히나 더 감사한데, 이 프로그램이 있는 거는 알았어요. 근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300명이 다 서로 경쟁하거든요. 또 정당별로도 서로 경쟁하잖아요. 가끔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단점을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하고 박수를 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국회의원들 간에 서로 신뢰와 우위를 다질 수도 있고 또 못 봤던, 우리 국민들께서 못 봤던 그 국회의원의 장점을 들여다볼 수 있게 기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는 국회 방송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한 번 더 상대를 생각하고 또 이후에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진짜 정치, 진짜 의정활동 계속해서 지켜보고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은 여야를 넘어 서로를 배려하고 국회가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했습니다. 또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비롯해 국회의원의 진솔한 모습을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기도 했는데요. 19대, 20대에 걸쳐 이어온 인터뷰 릴레이 칭찬을 여기에서 잠시 멈추고 2020년 새롭게 시작될 21대 국회에서 인터뷰 릴레이 칭찬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